학생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항상성 조절 확인 문제 풀어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잠깐 멈추시고 정답 한번 매겨 보시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호르몬 A, B에 의해 촉진되는 글리코젠, 포도당 사이 전환 과정을 나타냈고, 자, 여러분 일단 바로 알 수 있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게 글루카곤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보시면 기억을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았을 때 세포 밖 농도에 따른 안 농도, X축이 바뀌고 Y축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하셔야 되는 거는 기억을 처리했는 경우에는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수록 안쪽의 농도도 높아진다. 즉 이건 뭐냐? 세포 밖에 있는 포도당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의 역할 중에 지금 가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작용도 하지만 추가로 세포가 주변으로부터 당을 흡수하는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을 처리하지 않으면 세포 밖의 농도가 높더라도 안쪽으로의 농도가 안 높아진다. 즉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인슐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이 B죠. 그죠? 기억은 B다. 자, 밑에 가겠습니다. 기억은 B다. 맞고 이자에 뭐야 이거? 이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알파가 빠졌습니다. 자, A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A는 글루카곤이니까 알파 세포 맞죠? 인슐린이 베타 세포입니다. 자, 기억을 처리했을 때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양은 이거는 뭐 그래프 보면 되죠. 지금 그래프가 1차 함수처럼 나왔으니까 S2일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거죠. 1일 때가 2일 때보다 많다. 반대로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 니은 자극. 자, 고온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여러분들 체온 조절 중추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입니까? 시상하부죠. 시상하부. 자, 그럼 이 시상하부에 어떤 자극을 주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렇죠. 저온 자극을 줘야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 고온 자극을 주면 덥다. 그럼 체온을 낮추는 반응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이 고온이고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 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다 됐습니다. 그죠? 기억 저온 써놓고 또 고온 동그라미 치고 있다. 그죠? 다 됐다. 30대 후반이다. 힘들다. 자,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 고온 자극을 주면 체온을 낮추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가시켜야 되죠? 그래야 열이 많이 뺏겨서 체온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아니죠. 오히려 확장돼서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합니다.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됐죠? 이게 탭으로 하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그죠? 지금 이게 좀 서툰 게 눈에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딱. 이 정도면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겠죠? 자, 정상인의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에 따른 X축이 지금 ADH 농도고 Y축이 기억입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하고 오줌 생성량. 여러분 오줌 생성량과 오줌 삼투압은 반대죠? 여러분 제가 삼투압을 뭐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농도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건 오줌에 물이 많다는 거니까 오줌의 농도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ADH가 많이 나오면 요 인과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ADH 분비가 촉진되면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줌의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오줌의 삼투압, 자, 오줌의 삼투압이 준다는 뜻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여기 많아지면 ADH가 많아지면 오줌의 양은 늘고 오줌의 삼투압이 줄기 때문에 지금 비례 그래프니까 기억은 오줌의 양이다. 즉 오줌 생성량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맞고요. 지금 진짜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왜 이카지? 완전히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분 제흡 수량이 증가하면 오줌량은 줄죠. 5, 3이 느는 거지, 그지? 하하, 참 죄송해요. 수분 제흡 수량이 증가하는 거는 제흡속하는 게 뭡니까? 세뇨 안에 있는 물을 혈관으로 끌어당기니까 오줌량은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오줌 생성이 아니라 오줌의 삼투압이었습니다. 자,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 수량,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 수량은 ADH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ADH 농도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ADH 농도가 더 높은 C2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정상인에서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 식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주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혈당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 농도입니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내 혈장의 농도가 증가한다. 즉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ADH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혈중 인슐린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여러분들 T1은 지금 혈당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시기죠. 혈당량이 확 증가할 때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혈당을 낮춰야 되는 거고, T2는 시간이 좀 지나서 혈당이 좀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T1보다는 인슐린량이 적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농도는 T1일 때가 더 높죠.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그죠? 자꾸 짜증나죠, 여러분. 오줌의 양 깼다가 오줌의 삼투압 깼다가 이런 게 이제 짜증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했지만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가 많이 나와요.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의 양은 줄고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지죠. 그러면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니까 같은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P2 시점이 ADH가 높으니까 오줌의 삼투압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P1일 때가 2보다는 낮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여러분, 이 파트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가 뭐보다 낮다, 높다. 그래서 이제 어렵진 않지만 이제 정신을 좀 저처럼 정신 안 차리면 실수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도 실력입니다. 그죠?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수능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혈당량과 혈장 삼투압의 조절 중추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 연수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표는 사람의 내분비샘의 특징. A, B, 갑상샘, 뇌하수체. TSH가 어디서 나옵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티록신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TSH의 역할은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거죠. 자, A는 뇌하수체고, 지금 뭐 전엽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냥 알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맞죠? 기인이 모두 호르몬이잖아.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그죠? 이 순환계란 말이 결국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쵸? 혈액은 순환계에 포함된 조직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6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정상인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 호르몬 기억의 농도를 나타냈다. 기억은 글루카곤, 인슐린 중에 하나다. 아까 우리 4번 문제였나요? 그거랑 똑같죠?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같이 높아지는 얘가 인슐린이죠. 왜?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앞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슐린이고,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고. 자, 구간 1은 지금 혈당, 즉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혈당을 낮추고 있다는 거니까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이 온도 T1, T2에 각각 노출되었을 때 피부 혈관의 일부. 자, 그럼 지금 T1과 T2는 각각 20도, 40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뭐 피부 혈관이 수축된 얘가 저온 자극일 때죠. 그래서 얘가 이제 20도씨고 얘가 40도씨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 온도가 높을 때는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해서 열을 뺏기게 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피부 근처로 혈액을 덜 흐르게 해서 열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둘 중 하나의 온도에서만 떨림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저온 자극일 요때 더 떨림이 발생을 했겠죠. 그쵸? 자, T1은 40도다. 틀렸고요. 골격근에 떨림이 발생한 온도는 T1이죠. 피부 혈관이 수축하는 데는 교감신경이 관여합니다. 그렇죠? 지금 T1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T2 같은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의 작용이 좀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그린 가와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 갈증 느끼는 정도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혈액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그래프 보셨겠지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때 ADH 농도가 많이 나와요. 혈액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혈액량이 X축이고 ADH 농도가 Y축이면 이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요. 왜냐하면 ADH 농도가 많아지면 결국 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이 많을 때 ADH가 더 많이 나오면 혈액이 더 많아지죠. 그럼 항상성 조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혈장 삼투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아까도 계속 반복이죠. 그죠? 지금 ADH가 많이 나오면 결국은 오줌의 양이 줄어서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상태랑 P1 상태 중에 ADH가 많이 나오는 게 P1이죠? 그럼 그 P1일 때 오줌의 삼투압도 더 높은 거죠. 안정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가 아니지 낮다지 작다. 그치?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갈증을 느끼는 정도는 이거는 뭐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뭐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증 정도는 당연히 P1일 때가 더 크죠. 안정 상태일 때가 크다. 틀렸습니다. 됐죠? 자, 9번 갑니다. 자,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쭉 보시면, 자, 기니는 각각 티록신과 TSH 중 하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A, B, C, 이건 뭐 항상 주는 조건이고, BC의 갑상샘을 제거했답니다. 여러분들 갑상샘을 제거하면 뭐가 안 나와요? 티록신 안 나오죠. 그러면 기억이 티록신인 거예요. 그럼 니은이 티록신이면 말이 안 되죠. B 갑상샘 제거했는데 어떻게 티록신이 나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 B, C에서 혈중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다. 그래서 A는 이제 괜찮으니까. 근데 B, C는 둘 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의 B, C 중 한 생쥐에만 기억을 주사했대요. 그래서 니은을 측정했다. 니은은 나머지 하나니까 TSH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요 A부터 한번 볼까요? 티록신 농도가 높으면 TSH는 줍니다. 여러분 이거 음성 피드백으로 이해하시죠? 시상하부에서 TRH, 그 다음에 TSH, 그 다음에 티록신, 요 경로잖아, 그지? 그럼 티록신이 많으면 이 많다는 게 가서, 물론 지금 제가 내분비샘은 뺐지만, 이 시상하부와 뇌하체 전엽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티록신의 양이 줄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지금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C 같은 경우에, B는 지금 티록신이 적죠. 그럼 티록신이 적으면 이 적다는 신호가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대한 억제를 완화시켜요. 촉진시킨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음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억제를 완화시킨다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러면 결국 TSH 농도는 증가할 것이란 말이죠. 그럼 B는 지극히 괜찮아요. 근데 C가 이상한 거예요. C가 왜 이상하냐면 지금 B, C가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C는 사실 여기 높게 나왔어야 되는데 낮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C에다가 뭔가를 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티록신을 줬다는 거죠. 기억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래. 이 G가 갑상샘이 제거돼서 티록신이 못 만드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티록신을 처리하니까 그 신호가 음성 피드백이 돼서 다시 TSH를 줄여가지고 AC가 지금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C에 지금 티록신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기관이다. 니은은 TSH죠.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표적기관이 갑상샘이고,
다에서 기억, 티록신을 주사한 생지는 B가 아니라 C입니다. 티록신 분비는 음성 피드백. 이건 뭐 개념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0번 갑니다. 그림은 당뇨병 환자 A, B 탄수화물 섭취한 후 인슐린 주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나 원인. 지금 가 보시면 인자의 이 베타세포죠. 베타세포 파괴돼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하는 이게 제1형 당뇨병이고, 이제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표적세포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인슐린 저항성 개념, 요게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일단 알파가 아니지, 베타세포고요. 자, A 같은 경우에 보시면 탄수화물하고 인슐린을 같이 넣어줘도 혈당 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줘도 못 쓴다, 줘도 못 한다. 이게 뭐야? 이게 2형 당뇨병 아이가. 그럼 가 같은 경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원래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높아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인슐린을 주니까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기억은 베타세포고 B의 당뇨병은 나는 A죠.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은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앞으로 포도당 농도를 낮춰야 되니까 인슐린 분비는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그죠? 정상인에서라고 했으니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셔가지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리터 물을 섭취했을 때 정상인이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자, 물을 섭취하면 당연히 오줌 생성량이 늘죠. 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을 섭취했다는 거는 좀 분석해 볼까요?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물을 섭취하고 나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져요. 왜? 물이 많으니까 농도가 낮은 거잖아. 그러면 ADH의 분비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이 줄어들고 결국 오줌의 양이 늘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줌 생성량이 물 섭취 이후에 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은 것. 지금 구간 1은 물 섭취 전이죠. 물 섭취 전에 오줌 생성량이 거의 없을 때니까 이때는 지금 제가 밑에 쓴 거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때는 항인용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 항인용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혈장 삼투압이 낮으니까요. 혈장 삼투압이 낮으니까 항인용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오줌의 양은 줄고 오줌의 삼투압도 늘어난 상태겠죠. 그래서 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구간 1은 오줌 생성량이 굉장히 적은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 섭취 전이니까 혈장 삼투압이 굉장히 높아서 항인용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수분 제흡수량이 많아지니까 오줌의 양은 줄고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죠. 12번 갈게요. 자, 정상인 당뇨병 환자 포도당 섭취했을 때, 자,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정상인은 완전히 빨리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죠? 이 환자는 이자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 X가 적게 분비됐다. X 뭐예요? 인슐린이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당을 섭취하고 나서 이제 혈당을 줄이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혈당이 정상인보다 높게 시작하죠. 그죠? 자, 인슐린은 베타세포고 이 인슐린 뭐야 이거 뒤에서 뭐야? 간에서 글리코젠 분비 촉진 이게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설명이겠지. 그죠? 좀 표현이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 호르몬 X에 대한 설명이겠죠. X는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글리코젠 그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러면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나타냈다. 자, 이것도 아까랑 문제가 비슷하네요. 얘는 이제 베타세포 파괴됐으니까 1형 당뇨고 2형 당뇨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나서 정상인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데 얘는 아예 거의 변화가 없죠. 이 말은 인슐린이 아예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슐린 농도고 인슐린이 뭐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 얘기 안 했잖아. 그냥 단순히 인슐린 농도기 때문에 만약에 나였으면 인슐린 농도는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인슐린 농도는 높아졌지만 혈당이 안 떨어지겠지. 반응을 잘 못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A의 당뇨병은 가해에 해당하고요.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거 첫 번째 문제에서 했었죠. 그죠? T1일 때는 지금 혈중 인슐린 농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이때 혈중 포도당 농도는 A가 정상인보다 낮다. 자, 지금 정상인은 혈중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혈당을 낮췄을 거고 A2 환자는 혈당을 못 낮췄으니까 혈당량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당연히 A가 높다라고 하셔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문제가 많긴 많네요. 빨리빨리 풀어도. 자, 그림 가는 자율신경 X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을 나는 항인효 호르몬에 의한 체내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냈다. 기억은 수축 확장 중 하나다. 여러분들 저온 자극이잖아요. 저온 자극일 때는 추우니까 열을 가두어야 됩니다. 즉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럼 얘는 교감신경이죠. 수축시켜서 열 발산량을 억제해야 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기억은 피부 혈관 수축이다. 그쵸?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했습니다. ADH가 증가하면 오줌의 양이 여기 나와 있잖아.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해서 오줌의 양이 줄고 오줌의 삼투압, 즉 오줌의 농도는 높아진다. 간화 조절 중추는 모두 연수가 아니죠.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자, 1번이고요. 15번 가겠습니다.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 이건 10점 많이 했죠. 시상하부에서 나온 호르몬 TRH, 뇌하수체 전엽 TSH, 갑상샘 티록신. 그죠? 자, 그래서 티록신 음성 피드백으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TRH는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이거는 호르몬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죠. 니은은 TSH입니다. 티록신 음성 피드백. 이건 너무 쉽네요. 16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오줌 생성이 정상일 때와 기억일 때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냈다. 자, 지금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다. 중추라고 했으니까 있죠. 시상하부 맞습니다. 자, 정상일 때 오줌의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은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면 구간 1에서 여기 있고 구간 2에서 여기 있죠. 그러면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가 2가 더 높으니까 오줌의 삼투압도 2가 높습니다. 지금 1이 더 높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구간 1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도 마찬가지로 ADH 농도와 비례하죠. 그러면 정상일 때랑 기억일 때, 정상일 때는 여기 있고 기억일 때는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럼 정상이 기억보다 ADH 농도가 높으니까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도 더 많겠죠. 적다가 아니라 많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17번 볼게요. 그림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냈다. 자, 이거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이 ADH 농도하고 혈액은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혈액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 농도가 많아지니까 이것은 나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눈에 들어오시죠? 맞고,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 그렇죠?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돼서 콩팥 가서 작용을 하니까요. 자,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ADH 농도에 반비례합니다. 즉 ADH 농도가 많아지면 단위 시간당 오줌량은 줄잖아요. 그래서 T1, T2라고 얘기했는데 T1일 때 지금 T2보다 ADH 농도가 높아요. 그럼 T1일 때 ADH 농도가 높으니까 오줌량은 더 적겠죠. 그래서 T1에서가 T2보다 적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좀 빠른가요? 좀 더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18번 갑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저온 자극,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냈다. 자, 지금 저온 자극일 때 이걸 줄었어요.
내가 저온 자극 줄 때 주는 거는 열 발생량 그리고 열 발산량 중에 뭐겠습니까? 저온 자극일 때는 오히려 열 발생량은 늘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피부 근처에서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류량을 의미합니다. 저온 자극일 때는 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을 줄여서 열을 안 뺏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2일 때는 지금 고온 자극일 때 이 혈액량이 많아지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가 됩니다. 그래프만 보면 나오죠?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 자, 저온 자극일 때 여러분들 그 뇌하철 전염에서 갑상샘 호르몬, 사실 요거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요건 좀 빼자고 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교과서나 참고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애기들이나 이게 가능하지 성인에서는 요게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이라서 아마 옛날 문제라서 이게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제 갑상샘의 티록신 호르몬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밑에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저온 자극일 때는 교감신경을 통해 피부 혈관 수축을 해가지고 열 발산을 억제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기억은 티록신이 맞고요. 자, 교감신경은 다 원심성 신경. 그렇죠?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은 원심성입니다. 원심성. 자, 피부 혈관 수축으로 피부 혈관이 수축하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주니까 열을 덜 뺏기죠. 열 발산량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감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했지. 20번이네, 20번. 자, 20번 갑니다.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냈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자, 그러면 ADH 농도가 높을수록 결국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니까 오줌의 양은 준다 그랬죠.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오줌의 삼투압이었으면 XY축이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시상하부는 ADH 분비를 조절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중추니까요. 자,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아니라 오줌의 생성량이고요. 자,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ADH 농도가 많을수록 높아지죠, 같이. 그래서 C2가 C1보다 지금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C2일 때가 더 많다. 맞습니다. 3번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21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사람에서 시상하부의 온도에 따른 시상하부 온도입니다. 중추 온도. 기억을 나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피부 근처 혈관 수축. 그럼 얘는 이제 아까도 계속 나왔죠. 교감신경이고요. 자, 시상하부 온도가 올라가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상하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곧 고온 자극인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는 체온을 높이는 반응이 일어나요? 낮추는 반응이 일어나요? 낮추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체온을 낮추려면 이 증가하는 게 열 생산이 아니라 열 방출량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시상하부 온도가 높다. 이게 중추니까. 그럼 T2가 지금 T1보다 높잖아요. 그죠? 그럼 시상하부 온도가 높다. 시상하부에 고온 자극을 주면 내 몸에서는 열을 낮추려고 할 거 아니야. 체온을 낮추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열 발산량,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거지. 요게 기억입니다. 됐죠? 자, 보기 볼게요. 기억은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이고 A의 신경절 이후 뉴런 축상 말단. 이거 우리 앞에 신경할 때 했죠? 자, 교감신경의 이후 뉴런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디귿 피부 근처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요거는 여러분들 열 발산량과 일맥상통하죠. 왜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많을수록 열을 많이 뺏기니까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기억 그래프가 T2일 때가 더 높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혈액량도 T2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틀린 문제 혹은 조금 안 되는 문제 요거 보시면서 피드백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